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시작한 지 5개월 되었어요. 5개월 동안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한데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재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침해가 있다고 경고가 오거나 아니면 KC 인증 물품이어야 하니 너가 소명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가 오면 조금 이제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난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초보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지금 한 5개월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 현재는 뭐 매출 월 100만 원, 200만 원 안 되니까 거기에서 마진이 한 15% 정도 된다 이러면 월 15만 원,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그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 정도 수입을 낸다 이러면 무슨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무언가 하여튼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 구애 없이 할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그런 장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하다 보면 그래도 월 수익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순수익이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하루에 15시간 이상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하루에 15시간을 집중해서 하면 그 정도 수입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연령적 제한, 나이가 많으니까 뭐 어디 가서 힘쓰는 일을 못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좁으니까 이런 해외 직구 대행이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 해서 월 순수익 1,000만 원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괜찮다라고 싶지만 그 사람들의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그냥 대충 나이 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다른 일을 해도 연령 제한 있고 힘에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적격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뭐 몇백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그 제한된 능력에서 수입이 올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젊은 친구들은 여기 열심히 해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부가적인 수익을 내야 이 해외 직구 대행이 젊은 친구들이 할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구매 대행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구매 대행으로 15시간 집중 몰입해서 한다면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구매 대행으로 이제 뭐 이렇게 15시간 집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5시간 집중해서 구매 대행을 해서 그렇게 몇백씩의 월 수입이 되면 이것을 부가적인 창출을 만들어야 이걸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나이 든 사람, 경험 없는 사람도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대행을 했다 이러면 국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또 트렌디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국가의 것. 중국 물품도 제한적이잖아요. 중국 물품도 어떤 경우는 저도 이제 이렇게 구매자들에게 해서 대응을 해보면 정말 내 마음에도 안 드는 물품들이 있어요. 중국 물품이 정말 이게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있다 보니까 어떤 물품들은 정말 이거는 중국 물품이지만 괜찮다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물품은 조금 더 성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물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 보면 이 구매 대행이 좀 더 좋은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해외 것을 직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뭐 어려운 점을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지금 5개월 차인데 2, 3개월은 강의 들으면서 했으니까 2, 3개월 동안은 강의 들었을 때 하루에 50개씩 소싱하고 업로드 해라 해서 50개를 업로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야말로 왕초보 수준에서 마구잡이로 올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크무비 크고 무겁고 비싼 그런 물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하고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운 좋게도 400kg짜리 물품 구매가 있어서 뭐 그게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일단 구매자가 있으니까 내가 중국에다가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400kg인 걸 알게 된 거예요. 400kg의 배송비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마진으로 약간의 손해를 제가 본 거였는데 그냥 쳐보니까 교육이다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크무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정말 이 400kg 이 물건이 구매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무거우니까 가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조각으로 여러 품절로 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서 조립하는 그런 물품이다 보니까 혹시 조립 부품이 좀 빠지면 어떡하나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한 2, 3주에 걸쳐서 무사히 통과는 해서 구매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구매자가 이제 배송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는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그 물건이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물건을 한번 확인해서 무게랑 이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모르고 나도 그냥 구매부터 하다 보니까 배송지에서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고 이 물건이 중국 내에서도 이 배송지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1000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넓은 곳이었구나. 넓은 곳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1000km 떨어진 곳에서 이 배대지까지 올 수 있는 이 거리, 그런 거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면 가잖아요. 근데 1000km가 떨어졌다고 하니 그 중국 내에서도 운송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천천히 해보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면 되겠지. 처음에는 국내 구매자에게 그냥 취소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할까 그러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꺾이면 안 되겠다 해서 뭐든 부딪혀서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저에게는 또 용기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큰 물건이 이거는 배송비가 많이 드니까 나에게는 마이너스구나 하는 것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배송비를 책정할 때 좀 그런 무게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 강의 들을 때 다 무게 들었지만 이게 400kg짜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저도 소싱하고 업로드하면서 400kg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왕초보 때 올려놓은 그런 크무비 100kg 이상 나가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여튼 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고 하다가도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일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또 다른 그런 경험이 생기면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랬지, 이런 것이 이런 경험이 되었지, 아니면 이게 실패였지, 그래서 다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조금 기억해 보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